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가 준비하고 방송하고 있는 공작간TV 그레이트 게임 그리고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외람되게도 저희 공작간TV 그레이트 게임은 수익 창출이 광고가 전혀 붙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많이 좀 방문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국내에 계신 동포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삼천리 방방곡곡에 계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안녕들 하셨습니까? 오늘 전해드릴 얘기는요, 좀 이상한 기류가, 즉 어떻게 보면 영적 기류가 지금 급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즉 언제 시점이냐? 지난 10월 27일 서울에서 개최된 연합대예배 이후에 발생하고 있는 사회의 모종의 기이한 변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요, 지금 본인이 대통령이 된 이상 나라의 이 살림을 책임지고 가셔야 되니까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10월 27일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한 한국기독교연합 대예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날 이 전국적인 연합 대예배 이후에 급격하게 지금 무너져 내리는 하나의 증상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굳이 제가 무엇이 무너지고 있다라고는 직접 거명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현재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기득권이 뭐가 있겠어요? 네, 바로 그 기득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3일 오늘까지 오살리에 위치하고 있는 최자실 금식기도원에서는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사진전이 개최되었습니다.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의 날이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날을 맞이하여 약 1만여 명의 기독교 성도님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 일요일까지 수많은 성도들분께서 예배 드리러 오셨다가 이번에 개최된 6.25 한국전쟁 사진전을 보시고서는 많은 분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자, 사진전 내용 가운데에서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6.25 한국전쟁 당시 최전선을 돌면서 한미연합군을 격려하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보듬고 격려하는 그런 사진들이 많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승만 대통령께 대하여 오해를 했다고 하면서 사진을 많이 찍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미군 소속으로 참전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현장에서 유대교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진, 가톨릭 신부가 현장에서 미사를 드리는 사진 등 많은 그동안의 미공개 사진들이 이번 사진전을 통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을 다들 구매하셔서 집안에 가보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진첩을 구매하신 분들께서는 소감을 저희 방송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입니다. 광화문 또 서울시청, 남대문, 서울역 삼각지, 여의도에서 약 110만 명의 인원이 모여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한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생중계를 한 크리스찬 투데이 유튜브 채널은 116만 명이 당일날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았고, 이 영상을 받아서 동시 생중계한 수많은 유튜버 채널들도 수십만 명씩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다 합치면 좋게 잡아도 200만 명 이상, 약 300만 명 정도의 인원이 이 연합 예배를 동시에 함께 드렸던 것입니다. 아마 좀 더 될 수도 있겠죠. 저녁 9시 뉴스에서는 언론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한 연합 예배 때문에
서울교통이 마비되었다고 조롱 섞인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어디가 그랬을까요? 방송사들이 다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섰던 의원들은 아마도 등에서 식은땀이 났었을까요? 안 났을까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차별금지법이 도대체 무엇인지도 몰랐다가 궁금해서 유튜브나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그날 목사님들이 설교해놓은 짧은 영상들이 수십만 개, 아니 수백만 개가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자신이 남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여탕에 들어올 경우 신고를 하면 신고한 사람이 처벌받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법을 만드는 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등 좌파, 좌익 정치인들이라는 것도 이제는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날 예배들 드리는 가운데 특이한 점은 우상숭배의 죄악을 회개하는 기도가 나왔다는 점이에요. 무슨 기도? 우상숭배의 죄악을 회개하는 기도. 그리고 찬송가 역시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 등의 찬송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김승규 전 국정원장께서 나오셔서 대표 기도로 의료 대란이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고, 또 과학기술 안보가 무너지는 것도 종식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김승규 전 국정원장은 아주 신앙심이 독실한 크리스찬 기독교 장로이기도 합니다. 이날 예배 화면을 보면서 갑자기 손바닥에 딱 하고 여기다 왕자 썼던 사람 있죠? 누구예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옆에는 뭐 2000인지 3000인지 뭐 이런 머리 기른 분이 한 분 그 법사란 이름으로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국정자문을 얻고 있다는 이런 비판의 소리도 높죠. 자, 그런데 지금 의료 대란을 일으킨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고 과학기술 예산을 30%나 삭감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군장병들 급여를 올려주면서 전체 국방비는 대폭 올리지 않은 채 직업군인들, 즉 부사관과 위관급 장교들이죠. 이 직업군인들의 수당을 잘라서 병사들에게 급여를 높여주면서 육군 소위가 병장보다도 월급을 조금 받는 이런 기이한 현상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한 계급 간 갈등을 유발시켜서 많은 직업군인들이 군대를 떠나도록 만들었어요. 역시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작품이었어요. 자, 보니까 지금 근 2만여 명이 요 한 3년 사이에 그만두고 나갔습니다. 자, 2만 명은 일개 사단병력 이상이 될 텐데, 자, 말이 단순하게 숫자로 대비했을 때 그 숫자죠. 2만 명이 중간 간부기 때문에 들어가면 일개 군단 이상의 병력의 손실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날 10월 27일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조국으로 대표되는 좌파 정당들도 모두 몰락하겠지만은 특이하게도 윤석열 정권도 조만간에 안전하지는 않겠구나. 안전하지 않겠구나. 어쩌면 붕괴될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연합예배가 끝나고 그 다음날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고 하는 녹취 파일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김영선 의원을 밀어주라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인 신분에서 명태균에게 말하는 내용인데, 원래는 이것이 불법이 될 것은 아니었겠습니다만은 공천 개입을 죄로 만들어서 구속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구속시킨 사람이 있어요. 구속당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고, 그 박근혜 대통령을 피고로 만들어서 구속시킨 사람은 바로 검사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걸려든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걸 보고 자가당착이다, 자업자득이다, 혹은 인과응보다, 독수독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민간인이어서 별 문제가 없다고 반박을 하였습니다. 검사 윤석열이, 즉 윤석열 검사가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시킬 때 적용된 판례가 각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는 시점부터 뇌물죄가 성립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당시 검사 윤석열은 자신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킬 때 적용했던 바로 그 법조문에 의거하여 자기 자신과 자기 부인도 함께 동시에 구속될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녹취 파일이 수도 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가 1위로 달리고 있다가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작이 있은 직후에 갑자기 윤석열 후보가 1위가 되고 홍준표 후보가 2위가 되는 일이 벌어진 것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 모 유튜버께서는 막 눈물을 펑펑 흘려가면서 왜 그 대구에 그 씩씩하게 그 방송자는 아지매 한 분 있잖아요. 그 여인의 뜨거운 눈물을 잊을 수가 없네요. 자,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작을 통해서 명태균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조사를 못하게 막았다고 하는 소문이 현재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빼박 증거가 돼버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의힘의 대권 후보가 되었는데 어떻게 무슨 양심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라고 지시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국정원이 작년 10월 10일 날 발표했던 그 이후에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이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위 하드 에비던스, 빼도 박을 수 없는 빼박 증거가 되겠죠. 국정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우리 한국인터넷진흥원 또 중앙선관위랑 공동으로 했어요. 공동으로 합동조사를 하고 외부에서 해킹의 흔적이 있고 얼마든지 해킹이 가능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100점 만점에 31점이라고 하는 그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현재 내부 서버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국정원은 그 이후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국정원 내부에 현장 요원들 또 그것에 감사를 나갔던 조사를 나갔던 직원들은 당연히 이를 밝혀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차장 자리에 앉아있던 이 빌어먹을 놈들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국정원장의 눈치를 보면서 못하게 막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국정원이야말로 소위 법률적으로 보면 대통령의 직할부대, 직속 하위 부서로 돼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국정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수사를 더 이상 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세훈이가 지금 서울시장 하고 있죠? 이 오세훈도 역시 명태균을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울었느냐고 국감에서 야당 의원이 오세훈에게 질문을 합니다. 평소 같으면 그렇게나 청산유수로 언변을 휘날리던 오세훈이가 당당하고 똘똘하게 말을 했었는데 이날만큼은 웬일인지 그런 일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도 하지 못하고 말을 빙빙 돌리면서 바보천치 같은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오세훈이도 빨리 옷 벗고 집에 가야 되겠죠? 자, 말을 애매하게 빙빙 돌린다는 것은요, 명태균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울었다고 하는
이게 지금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또 국민들께서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명태균을 찾아가서 작업을 도와달라고 징징 울었던 게 오세훈에 그치지가 않고 이준석이라고 하는 이 떡총각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준떡이도 이 어린 녀석이 그 기존의 기성 정치권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흉내를 냈죠. 어디 가서 얻어먹고 밥 먹고 술 얻어먹고 그 다음에 떡까지 먹고 이 어린 녀석이 이렇게 떡을 먹는데 아마 그 떡은 그 옷 벗고 여성이랑 레슬링을 하면서 먹는 떡이라 그래요. 무슨 그런 떡이 있나 모르겠어요. 응? 자, 그래서 이 준석이도 명태균이라고 하는 자가 여론조사를 빙자해서 여론조작을 해왔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후보들을 바꿔치기 했던 것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준떡이도 얘도 지금 곧 친환경 무상급식 먹으러 가야 되는 놈이에요. 자, 그리고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지금 판사를 역임했고 변호사를 하면서 30대서부터 국회의원에 당선이 돼서 국회의원 5선 의원을 했던 김영선이란 여자 의원이 있어요. 이 김영선에게 명태균은 2년, 전년, 쌍년, 18년 이런 종류의 욕만 빼고 험한 이야기를 다 해왔는데도 김영선이가 쩔쩔매는 장면도 녹취록에 나왔어요. 그리고 국정감사에 나온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다 드러났어요. 오늘 날짜 11월 3일 일요일 현재 김영선은 지금 모 방에 들어와서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죠. 자, 그러면 이렇게 증거가 다 드러나는데 이번에 한 번만 여론조사를 빙자해서 여론조작을 통해서 후보자를 바꿔치기 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벌써 오래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여론조작을 통해서 후보자를 바꿔치기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통령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도 최소 6개월 이상 당비를 내야만 투표권이 생기는데 이 규정을 1개월만 내도 당원 투표가 가능하도록 바꾸었다는 이야기들이 과거부터 계속 떠돌았습니다. 이런 부분 역시 한번 검증이 제대로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한동훈이가 국민의힘 대표가 될 당시에도 깨시연, 깨어있는 시민연대 이런 뜻이죠. 이 깨시연이라고 하는 문재인의 팬클럽이 대거 한동훈을 밀었다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문재인의 호위무사인 윤석열, 한동훈을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과 당대표로 만들고 자기는 면피를 받기 위해서 문재인이 국민의힘에도 대대적인 공작을 했었다는 소문들이 하나, 둘, 셋째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의도 정가에는 문재인으로부터 자신을 안 건드리는 조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수천억 원을 받았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부정선거를 덮어버렸고 국정원을 동원해서 문재인이 북한 괴뢰 집단에게 넘긴 USB를 충분하게 수사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하지 않고 덮어버리고 넘긴 것을 볼 때 소문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라는 합리적인 생각이 들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뜬금없이 추진하는 의대 정원 2,000명 늘리는 문제 역시 교육부에서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고 반기를 들고 백기를 들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항복했다는 얘기입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해주지 말라고 각 학교에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 공무원들이 전부 직권남용으로 고발이 되고 구속될 처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주호라고 하는 이자, 교육부 장관에 있는 이자는 결국 아래 직원들로부터 반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직권남용으로 고발되고 구속될 처지에 처하게 된 교육부 공무원들이 반기를 들었고 결국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해주게 되었습니다. 결국 항복을 해버리게 됐단 말이죠. 자, 의대생들이 휴학을 하거나 말거나 하는 이 문제는 개인의 자유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이 휴학하는 것을 정부가 막을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직권남용을 해오다가 교육부 장관, 교육부 차관, 교육부 실국장들이 전부 모조리 직권남용으로 감옥에 가게 생겼습니다. 자, 이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및 보건복지부 실국장과 병원장들은 의사들이 직권남용으로 고발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게 된다면 줄줄이 직권남용으로 줄구속되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먹어야 하겠습니다. 자,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를 통과한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이 경제관료로 한다 그래서는 별 문제 없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런 경제관료들이 뜬금없이 의료 분야, 보건복지부 분야에 가서 한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입니다. 전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를 자들이 의료 전문 관료랍시고 가서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특히 박민수 차관. 이놈의 자식은 반드시 구속 처리해야 될 놈이에요.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분야에 비전문가들을 임명해 놓고 의료 개혁을 한 것이에요. 이것은 중국에서 모태똥이가 대약진 운동을 하면서 농업 비전문가들을 임명해 놓고 농업 개혁을 한 것과 아주 유사한 대참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모태똥 중국 공산당 총석이라면서 중국 인민들을 건 1억 명 이상 죽여버렸던 아주 악랄한 공산주의자죠. 이 모태똥이는 참새는 쌀알을 쪼아먹는 나쁜 새다. 그러니 전부 다 잡아서 없애버려야 된다. 이래서 참새 씨를 말렸습니다. 참새를 다 잡아버리니까 이제는 참새가 사라지자 병충해가 창궐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더 많은 농작물 피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농업 분야의 비전문가들이 벼를 촘촘하게 심으라고 지시를 해서 벼를 촘촘하게 심었습니다. 그랬더니만 병충해가 삽시간에 퍼져서 농사를 망쳤습니다. 그 결과 수천만 명이 또한 굶어 죽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요. 벼는 간격을 띄워놓고 심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벼는요. 물속에 뿌리를 받고 사는 그런 아주 특이한 작물인데요. 그 속에서 두세 개를 우리가 모내기 할 때 이양을 해서 심어 놓잖아요. 그럼 그것이 분열을 합니다. 분열이라 하면 뿌리가 자꾸 커지면서 여러 개가 생기면서 거기서 또 대가 올라옵니다. 대가 올라올 때마다 거기서 쌀이 하나씩 이삭이 생기게 되죠. 결국 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벼를 촘촘하게 심는 건요. 자살행위예요. 문과대학을 나온 저도 아는데 이런 무식한 짓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가 망했고 수천만 명이 굶어 죽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의료개혁은 보세요. 똑같지 않아요? 의료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의료개혁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들을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그런데 의료 분야의 비전문가, 경제관료들을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차관에 임명해 놓고 의사들은 모두 병원에서 내쫓아버리고 결국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응급실을 헤매고 돌다가 죽어가고 있어요. 이 무슨 이런 참극이 벌어져요. 자, 거기다가 지금 병원들은 적자를 못 면하고 있죠. 한 달에도 몇백억씩, 몇천억씩 지금 적자 쌓입니다. 자, 결국 그거 보전해준다고 30조 원을 썼대요. 그럼 30조 원. 안 써도 되는 혈세죠. 쓸데없는 의료계획 안 했으면. 자, 그래놓고 지금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될 돈에 30조 원을 갖다가 여기 5조, 여기 7조, 여기 3조, 여기 10 이런 식으로 돈을 꺼내다 쓰는데 이거 될 일입니까? 개인 통장 같으면 이런 식으로 살림살이 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려면 이런 식으로 엉망을 해놓고 한쪽에서 돈이 30조가 비니까 절대 손대면 안 될 이 안전자산에 손을 대갖고 우선적으로 빼다 써. 집구석 망할 일이죠.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집구석이 망하게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갑자기 모태똥 생각이 나요. 자기 나라 국민들이 문화대혁명 기간 중간에 또 대약진 운동을 펼쳐가면서 자, 수천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인민들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저 젊은 여인들과 춤추고 파티하고 그리고 레슬링을 즐겨하던 바로 모태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인민들의 생명이 죽어 넘어가도 수천만이 굶어 죽어가도 눈 하나 깜짝 않고 자기 자신의 이 정치적 야심만을 충족시키려 했던 금수의 정신을 갖고 있었던 바로 모태똥. 지금 그 모태똥의 모습이나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윤석열과 뭐가 다릅니까? 국민은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말로 주둥이로 떠드는 주인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우리나라 국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국민은 이 나라의 주권을 가진 이 나라의 지고지상의 우리들의 섬김의 대상 군주이십니다. 그런 국민을 개, 돼지보다 못하게 쳐다보고 죽든 말든 신경 안 쓴다. 나라님이 할 짓은 아니라고 보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한다면서 경제관료 출신들을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에 임명해놓고 밀어붙였습니다. 어떻게? 아주 무리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사표를 쓰니까 사표를 수리해주지 말라고 부당하게 각 병원장들에게 압력을 넣었죠. 그 덕분에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및 실무자들이 직권남용으로 고발되었고 결국 줄줄이 구속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 자들은요, 구속에 그쳐서는 안 돼요. 밥 빌어먹기 위해서 부당한 지시를 부당하게 이행했기 때문에 당연히 파면시켜야 되고 연금도 못 받게 되고 이놈들은 거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윤 대통령이 지방의 의사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수도권에 6,600여 개의 병상을 승인해줬던 사실이 뒤늦게 언론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결국 수도권에 있는 대형 병원들에게 의료 분야의 노예라고 할 수 있는 인턴 레지던트 이 전공의들을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의대 정원을 2,000명 드리겠다고 밀어붙였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것은 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마치 김대중이가 평양에 가서 2000년도에 김정일이를 만나고 와서 북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없고 핵을 개발할 의사도 없다라고 국민들을 농락하고 기만하고 거짓말했던 것과 똑같은 거짓말을 한 것이에요. 김대중과 피가 같은가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형 병원들로부터 뒷돈 받은 것은 없어야 되겠죠. 만약에 뒷돈 받은 것이 있다면 큰일 납니다, 이 얘기는. 자, 국민의힘 후보를 여론조사를 한다고 빙자해서 여론조작으로 바꿔치기 한 이런 사실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양심이 마비된 사람인데 평상시 때 검사 생활할 때 대형 건설사나 이런 데로부터 스폰서 받아서 술 먹고 밥 먹고 레슬링 접대까지 받아왔을 텐데 대형 병원들로부터 단돈 1원 한 장 안 받고 의료개혁 한다면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이따위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1원 한 장 안 받았는데 이렇게 무리한 의료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서 가장 좋았던 의료 시스템 K의료가 지금 K메디칼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거 아니겠어요? 되돌릴 수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전 안 늦었다고 생각해요. 네? 내년도 되면은 의대 신입생들이 몇 명이 됩니까? 5,500명이가 되는데요. 거기다가 올해 휴학한 애들 있잖아. 그러면 8,000명이 넘겠죠?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응?
애들 공부 제대로 시킬 수 있겠습니까?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자, 조국이나 이재명, 문재인 등과 같은 이런 아주 악랄한 범죄자들이 이 나라에 아직도 떵떵거리고 살고 있죠. 그러면 조국, 이재명, 문재인 이들 범죄자들이 이렇게 날뛰고 있는데 이런 자들을 잡아들여야 된다고 조사 한 번 못하고 착수 한 번 안 하는 이와 같은 비겁자가 의료개혁에는 목을 매요? 경로를 하면서 의료개혁 하겠다고 밀어붙여요? 그러면 거꾸로 뒤집으면 뭐예요? 돈을 먹은 게 있으니까 국민들이 죽어나가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없이 그냥 밀어붙이고 추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정한 혼자 이런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실손보험 개혁을 연내 마무리한다고 발표를 해요. 자, 이 이재명, 문재인, 조국 이런 범죄자들을 잡아들이라고 말 한마디 못하면서 보건복지부 장차관 실무자들 손에서 다루어야만 할 실손보험 개혁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한다? 대통령이 직접 밀어붙인다? 이런 걸 볼 때 국민들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거 지금 대통령이 실손보험사들로부터 엄청나게 뒷돈 받은 거 아니야? 이런 의심 안 할 것 같습니까?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대통령이 직접 하는 거예요? 과거에 실손보험은 100% 보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는 좋은 상품이고 실손보험 회사에게는 안 좋은 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손보험을 개혁하라고 대통령이 주문했다는 것은 실손보험 가입자인 국민들의 비용은 높아지고 보장은 떨어지는 등 결국 실손보험 회사들만 좋아지게 만드는 것이 아닌지 현재 대부분의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리면 의료비 상승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국민들께서는 실손보험에 가입하게 될 것인데 보장은 떨어뜨리고 비용은 늘리는 식으로 실손보험이 개혁이 되면 결국 국민들만 손해보게 되겠죠. 어느 국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들어놓은 이 지구상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금자탑과 같은 제도였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단 6개월 만에 망가뜨렸어. 응?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계획이 결국 대형 병원과 실손보험업계의 로비를 받아들여서 그 사람, 특수한 집안 사람들만 돈 벌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이 이제 서서히 마각을 드러내고 있죠. 얼마를 받았길래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죽게 만들고 힘들게 하면서 의료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특검을 한다면 특검도 해야 되겠죠.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11월 15일 대학 수시 모집 발표가 납니다. 의대생들의 휴학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년에 올해 휴학생들이 모두 복학을 하게 되죠. 그러면 내년에 의대 신입생 5,500여 명은 입학하자마자 자동적으로 휴학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의대생을 2,000명 늘려서 받을 강의실도 없고 실습실도 부족하고 교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의대생 5,500명을 교육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11월 15일 이후가 되면 내년도 의대 입학 문제로 인해서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아수라장 되는가 안 되는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형병원 그리고 실손보험 회사들 간의 유착관계가 어쩌면 100일 하에 언론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돈을 받은 것이 만약이라도 드러나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뇌물을 먹기 위해서 국민들을 길바닥에 죽게 만든 최초의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탄핵 또는 자진하야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지지율이 갤럽에서 19%, 또 다른 회사에서는 17%로 떨어져 있어요. 11월 말이 되면 지지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또 12월 달이 되면 지지율이 5%대로 떨어지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넣을 때 적용했던 법규를 그대로 적용받아서 윤석열 대통령 또한 구속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에요. 이미 명태균이가 여론조작, 공천 개입을 했다는 것이 녹취록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죠. 이 때문에 윤석열, 한동훈, 박영수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하였던 국정농단, 경제공동체, 묵시적 부정청탁 혐의는 범죄 요건이 성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세훈, 이준석, 김영선 등등도 법정에 세워야 할 것이고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및 국회의원 후보 선출 과정에서 어떻게 부정부패가 있었는지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얘들이야말로 이제 우리가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법무장관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검찰총장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바로 직전 검사들이 그 짓을 해서 현재 자리까지 갔거든요. 지금 현역에 있는 검사 아이들은 지금 밤잠 안 자고 칼질을 할 거예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그럼?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사건, 명태균의 여론 조작을 통한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바꿔치기 사건, 김영선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과 관련된 여론 조작 및 후보자 바꿔치기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드는 선거 범죄에 대해서 끝까지, 지구 끝까지 수사하여 뿌리를 뽑아야 할 것입니다. 또 검사들이 출세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미친 듯이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것은 국민들께서 대한민국 검사들에게 밥풀떼기 혹은 나부랭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는 내 존중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에게 내리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특정 정치 세력에 빌붙어서 출세하기 위해서 특정인을 봐준다고 하면 국민들이 대한민국 검찰을 심판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야말로 짐승만도 못한 쓰레기 오물덩어리라고 국민들의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동훈이가 법무장관 시절에 댓글팀을 운영했다고 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가 검찰이 멈췄습니다. 이것도 수사를 재개해서 한동훈이가 쓴 소위 댓글팀의 자금 출처가 어디에서 왔는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한동훈이 한 거 절반만 해도 충분히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특수부 검사들이 얼마나 부정부패한지를 다룬 영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제목은 더 킹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특수부 검사 정우성이가 맡았고 이 자식은 꼭 이런 것만 맡아요. 순박한 정의의 검사를 조인성이가 맡았는데 순박한 검사인 조인성이 부패한 특수부 검사 정우성을 만나면서 스폰서를 끼고 고급 룸사롱에서 술 마시고 뒷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주고 증거를 조작하여 죄 없는 사람을 죄가 있다고 만들면서 타락하는 검사가 되어가는 장면을 그린 영화이죠. 여기서 한 가지 빠졌어요 지금. 스폰서를 끼고 고급 룸사에서 술 마시고 뒷돈 받고 그 다음에 레슬링을 합니다. 꼭 마지막 단계. 레슬링 한다는 얘기가 좀 빠져있어요. 영화에서. 결국 이 조인성이 선배 검사인 정우성의 비리를 폭로하여 정우성을 구속시키고 자기는 바람이 나서 그동안 같이 놀다 보니 바람도 났겠죠. 이혼당하고 인생이 망가지는 이런 줄거리였습니다. 자,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부패한 검사 한동훈과 윤석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2017년 3월 8일 날 개봉되었고 제목이 더 킹이었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가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쓰고 나와 자기가 대한민국의 왕이 되겠다고 선포한 것이 우연하게도 오버랩됩니다. 윤 대통령 취임사에서 자유를 35회나 외쳤습니다만 의사들이 사표 쓸 자유를 박탈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대생들이 휴학할 자유조차 박탈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윤 대통령은
양치기 소년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이 더 이상 신뢰할래야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기 자신이 박근혜 대통령이 씌운 죄명이 법전에도 없었지만 그것이 판례가 되어 자기 목을 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는 피눈물이 나는 법인데 아직도 이런 평범한 진리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는 선거법 1심에서 100만 원 이상 형량이 나올 텐데 결국 내년 봄에는 배지를 잃게 되고 더불어민주당도 434억 원 국고로 토해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법대가 배출한 서울대 역사상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놈, 조국이란 놈도 대법원 판결이 11월 중에 날 것입니다. 구속될 것입니다. 또 경찰대 1기생으로 온갖 부정비리에 참여했던 황운하 이자도 역시 구속될 것이고 문재인의 딸 문다혜도 구속이 되겠죠. 자, 이런 자들을 풀어준다면 검찰이 국민들한테 이제는 죽어나갑니다. 검찰들 이놈들 말 얘기 똑바로 들어야 된다. 만약에 문다혜가 구속되면 김정숙이나 문재인도 역시 자연스럽게 구속시켜야 되면 검찰 너네들의 책임이야. 다음에 이 검사들도 다음번에 보수 정권이 들어설지 좌파 정권이 들어설지 알 수가 없겠죠. 점쟁이가 아닌데. 자, 그러면 보수 쪽에서는 이 자유애국 우파 쪽에는 청렴한 김문수 장관이 확고부동한 대선 주자로 자리를 굳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디에 줄을 서야 할지 헷갈릴 필요가 없다. 검사놈들 잘 들어 니들. 너희들이 어디다 줄을 서야 될지 헷갈리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 전부 다 법대로 모두 구속시켜야 돼. 그래야만 검사 니놈들도 살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기 바란다. 김문수 장관이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특사로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파견하겠다라고 선언하고 또 이렇게 선언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평화특사로 보내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가 한순간에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자유애국 우파 소위 보수층은 김문수 장관 쪽으로 결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나 안 되나 보십시오. 그리고 김문수 장관이 외교 방면은 이충금 박사가 맡을 것입니다 라고 선언한다면 보수는 역시 김문수 장관으로 결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과 같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런 악마의 법을 막아내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에 입각해서 다시 나라를 세우겠다고 한다면 기독교계가 또다시 총결집할 것입니다. 누가 앞으로? 김문수 앞으로. 그리고 문재인을 확실히 심판하고 부정선거를 뿌리 뽑겠다고 선언하면 태극기 애국 세력들이 총집결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이중과세인 종부세,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를 모두 폐지하고 술값, 담배값, 가스값, 기름값 속에 들어있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각종 이중과세를 모두 폐지해서 서민 물가를 낮추겠다고 선포하기만 하면 일반 서민들과 중산층 역시 적극적으로 김문수 장관을 호응하게 될 것입니다. 2023년 국방비가 57조 원일 때 비정부 기구에 지급한 예산이 102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도 목적과 사용처를 모르는 성인지 예산이 24조 원이었습니다. 이 합하면 126조 3천억인데 이것을 모두 폐지한다면 각종 이중과세를 모두 폐지한다 해도 세수가 모자랄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 과학기술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국방비를 100조 원까지 증액해서 노후 무기들을 모두 교체하며 직업 군인에 대한 처우를 대대적으로 개선하면 내수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일자리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 이재용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이제 그만두고 삼성 이재용 회장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수 있다고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재용 회장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선언을 하게 되면 김문수 장관이 대통령 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다시 좌파 정권이 들어설 것을 우려하여 문재인, 이재명 등과 같은 이 좌파 정치인들 수사에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검사들의 이 야비하고 그다음에 기회주의적인 이런 더러운 성질을 우리 국민들이 모두 알기 때문에 이 검찰 조직이 올바른 수사를 한다라고는 절대 기대할 수 없어요. 하지만 김문수 장관께서 이 자유파 애국 진영에 튼튼한 뿌리를 만들고 우뚝 서 계시면 이 쓰레기보다 못한 이 검찰놈들이 김문수 차기 대통령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한 자리 얻기 위해서라도 이것들이 조금이라도 일을 하는 척은 하겠죠. 물론 이 검사 이 양아치 쓰레기들은요 절대 믿어서는 안 될 놈들이에요. 지금 보셨잖아요. 내 박영수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박영수가 경기중학교 나왔는데 경기고등학교 가려고 했다가 떨어지고 재수했는데 또 떨어졌어. 그래서 할 수 없이 2차 했던 저 도남동에 있는 동성고등학교를 간 거야. 그래갖고 오긴 왔어. 서울대 물리대 철학과로 왔어. 그래갖고 사법시험을 해서 이자가 특수검사가 됐는데 이 박영수의 특징이 뭐냐면 지가 신고 다닌 신발에다 술을 부어서 지네 사무실에 새로 온 전입 온 직원들에게 그 발꼬락내 나는 술을 먹이는 거였대. 이게 하나의 특수부 전통이 됐는데 그 전통을 가장 많이 빼박으로 본받아서 실천했던 사람이 또 한 명 있었대. 누군가 봤더니 지금 용산에 계신 바로 그 양반이라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검찰 특수부는요 공안부와 달리 굉장히 더럽고 추한 놈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절대로 이 서울대학교 출신 법조 카르텔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썩어 빠지게 만드는 검사 판사만 그런 게 아니고요. 변호사로 나와 있는 새끼들도 다 똑같은 다 양아치들이에요. 응? 썩은 물들이라고. 그러니까 특히나 서울대, 고대, 연대 출신의 이런 좋은 학교라고 하면서 나와서 법조인 행사하고 다니는 사람들 특히 조심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왜? 쓰레기들이기 때문에. 양심이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